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30일, 현재 시각은 11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S윈드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CS윈드가 장기 평선에서 반등이 일단은 나온 상황들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하락한 이후에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좀 하락한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반등이 대부분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CS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리포트가 어제 좀 잘 나왔어요. 28일에 리포트가 좀 괜찮은 리포트가 나와서 29일에 28일에 좀 반등 나왔다가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29일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좀 주가 하락을 했다가 시가 자체적으로 좀 빠져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래 꼬리 저가 매수세 같은 들어왔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아래에서 아래 꼬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가장 좋아하는 차트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여기서 아래 꼬리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주가가 저렴할 때 약간 저점에서 형성되는 게 좀 많습니다. 주가가 좀 저렴할 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상승을 함으로써 상승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점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게 길면 길수록 좋다고 봐요. 위에서는 윗꼬리라 그러는데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겁니다. 매도세가 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 주가가 고평가다 약간 그런 인식이 나오면서 매도 현상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져도 매도를 많이 한다. 주가가 올라가도 매수를 많이 한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오늘 좀 반등 오늘도 좀 강세 흐름들을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강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해도 2, 3% 정도 수준인데 일단은 어떤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제 외인에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매도 물량들이 장 초반에 좀 나왔겠죠. 자, 이제 그거를 이제 기관에서 좀 가져갔습니다. 어제도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고 29일, 28일 여기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그 전날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던졌어요. 던지고 나가지고 아래에서 좀 매수세를 보여줬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 외국인의 자금을 좀 이제 물량을 좀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60일선에서 저항 구간에서 저항 구간 60일선에서 저항 구간이라기보다는 이때 약간 투매 형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성 요인들이 좀 강했겠죠. 돌파를 하지 못했었던 흐름들도 있고 위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 고평가 인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매도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그런 흐름들인데 여기가 지금 61선에 딱 있는 게 이 구간 여기 돌파 이 슈팅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돌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일단은 매도 의견들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좀 돌파를 해서 슈팅 흐름들을 좀 나와주지 않을까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이 구간에서 약간 매도로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오후장 특징주에서 저기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향후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약간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확대를 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하반기 매출액이 수주 실적 증가와 신규 법인 연결 효과 등으로 신규 법인 연결 효과라는 것들은 최근에 또 적극적으로 M&A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인수를 하고 글로벌적으로 거점을 좀 확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여기로 이런 연결 효과, 전반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반영이 돼서 7,183억 원을 기록해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한 거예요. 신규 법인 연결에 따라서
수익성이 하락이 되는 것과 인수 관련 비용 발생으로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질 것이다. 상반기에 12% 정도 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M&A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인수 비용도 들어갈 거고 수익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2%에서 8% 정도로 하락을 할 것이다. 근데 규모 경제라고 하죠. 매출액이 1000억을 버는데 10%냐 아니면 1500억을 버는데 8%냐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올해 매출액이 1조 2394억 영업이익이 1180억 원으로 일단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이게 좀 일시적인 요인들이에요. 인수를 함으로써 M&A를 인수를 함으로써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상쇄시키는 소멸되는 거겠죠.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를 계속 할 게 아니면 인수를 또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다시 사업성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약간 저점적인 부분들로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7월 말 누적 수주 총계가 누적 수주가 됐다라고 해서 매출에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납품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반영이 돼야 돈을 받아야 실적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6억 8천만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의 80%를 이제 달성을 했다. 근데 지금 또 하반기예요. 하반기. 이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좀 이제 수주가 좀 더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성장성이 좀 보여주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이런 해외 법인 인수를 통해서 미국,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수주 금액들이 추후에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규모가 좀 더 매출액의 규모가 좀 더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신규 법인 초기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초기 비용이라고 하죠. 초기 비용. 신규 법인을 인수를 함으로써 초기 비용들이 들어갔던 게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나왔는데 이제 해결이 되면서 수익성이 다시 개선이 되면은 내년부터 더욱 높은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되겠죠. 자, 올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미국 법인 설비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설비를 투자를 한다. 캐파를 증설을 한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제가 10개 제품을 윈드타워를 제가 생산할 수 있는 게 1년에 10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근데 공장을 또 똑같은 규모의 공장을 또 하나 더 신설을 해버리면은 1년에 10개를 생산하고 있는 거를 똑같은 규모로 생산해버리면은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해버리면은 1년에 20개를 더 생산할 수 있겠죠.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윈드타워가 10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공장을 하나 더 이만한 규모의 공장을 하나 더 플러스 B 공장까지 하면은 총 10개 1년에 2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주만 들어오고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급망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게 매출의 규모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이게 설비 투자. 약간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라고 하니까 일회성 비용들, 여기서 초기 비용 문제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도 좀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생산 능력의 500억, 800억 수준에서 2배 이상 증설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성장폭이 거의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2배 이상 증설 확대가 된다. 자, 미국 동부 해상 동력 타워 공장, 그리고 아시아 내 하부 구조물 공장 신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을 때는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 4분기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이제 공개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로 투자해서 얼마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 개를 1,000원에 판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10개를 만들다 그러면은 만원 이렇게 규모를 가장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여력을 갖출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오는 것들도 중요하다. 이게 성장 추진 모멘텀 성장 모멘텀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럽의 그린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정책적인 부분들이고 문제가 하나 또 있죠.
이게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고 거점이 그 국가들마다 있긴 있지만 윈드타워라는 거 특히 일반적인 컨테이너 안에서 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들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물류를 해야 되잖아요. 배에 실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비행기 태울 수도 없는 거고, 이 날개 윈드타워 이런 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태울 수도 없어요. 컨테이너에 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크선 같은 거 엄청 큰 배에다가 그냥 따로 실어가지고 물류를 보내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물류 비용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달러가 상세를 시켜줄지 물류 비용들이 증가가 이런 거죠. 물류 비용이 1,000원에 했다가 1,000원에 물류를 보냈다가 이제 1,200원에 보냅니다. 그럼 200원만큼 더 부과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달러가 지금 고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의 강세가 보여주면은 원화로 바꿨을 때 환수익이 나잖아요. 환수익 이게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쇄시켜줄지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리스크가 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또이또이 뭐 본전으로 될지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류 비용들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CS 윈드를 봤을 때 수출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물량이 뭐 다른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물류 글로벌적인 거점이 좀 있긴 하지만 수출을 거점을 뭐라 할까 공급망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CS 윈드를 봤을 때는 참고를 좀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조금 있다. 대신에 이제 3분기라든가 4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할 3분기 실적이 11월 달에 나오겠죠. 자, 뭐 그런 것들은 한번 이 기업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을 했을 때 성장을 추가적으로 얼만큼 할 것인가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가지고 이 CS 윈드를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효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는 것들이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9월 28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요인들로 증시가 움직일 것인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시 SH에너지화학 현재가 1,100원, 1차목표가 1,135원, 손절가 1,04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이현제약 현재가 57,500원, 1차목표가 59,300원, 손절가 54,2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켄트로스 현재가 13,700원, 1차 목표가 14,1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들은 차트와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 수익을 냈고 어떤 종목들이 보유 중인지 실시간으로 댓글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은 그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종목들 추천을 드린 것들을 보면 내역들도 이렇게 언제 며칠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조건 전부 다 100% 수익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되겠죠. 자, 수익이 상당히 잘 나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PC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놀러 오세요. VIP 회원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